부동산 엑스파일 신규 코너 신소장 코너입니다. 신소장님 첫 방송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방송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컨설팅 외길 11년 신소장입니다. 멘트가 좀 세련되셨어? 좀 코믹스럽게 하라고 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의외로. 훌륭하십니다. 네.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첫 번째 방송 나갔었는데 네. 감회가 어떠세요? PD님, 이거는 제가 방송 큐 들어가기 전에 네네.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편집당할까봐 제가 네. 지금 말씀드려요. 첫 번째 우리가 방송할 때 네네.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네. 내가 좀 틀렸네, 좀. 그래요? 우리는 또 틀리면은 바로 접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틀린 부분은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주택법상의 지역주택 조합을 제가 언급한 게 있어요. 잠깐. 네네. 네, 네네. 어제. 그때 제가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95%의 동의율이나 아니면은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 이거를 사업시행 인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이게 좀 약간 달라. 네. 이게 물론 이게 제가 맨날 재개발만 책만 보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사업시행 인가로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겠다. 예, 모를 수는 있죠. 그래도 이거는 주택법상에 나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네네. 정한 그런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서 두 번째 방송 녹음은 네네. 첫 번째 방송이었던 거는 AS로 시작을 하신 거네.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틀리게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방송 이제 녹음하다 보면은. 네. 근데 그때 네. 정확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넘어가는 방송. 네. 그게 신소장 코너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더 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방송은 조금 빨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 가가지고 좀 임팩트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네. 보면은 이제 어제 재개발 말씀하셨는데 네. 재개발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그거를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재개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로 우선은 재개발이라는 거,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원래는 법률상에는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신규적으로 개발 사업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의 발전 방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 관리 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거진 2, 3년 사이로 예정지가 지정이 됩니다. 네, 2, 3년 사이로요? 네, 그래서 서울 시내나 아니면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것들은 보면은 몇백 군데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옥석을 잘 구해야 되겠죠. 그런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하나의 마지노선으로 보긴 하지만, 조합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나중에 S도스도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실소유자한테도 매도가 가능한 일반 다세대 빌라나 아니면 원룸도 괜찮습니다. 요새는 기존 세대수보다 지어지는 세대수가 많아서 진행만 된다면 원룸 같은 소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25평형 이상은 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세 수입을 받으면서 재개발 지역에 투룸짜리 다세대 빌라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월세 수익을 받으면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하면서도 재개발을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역세권에 있는 투룸 빌라들은 환급성이 빠르거든요. 나중에는 재개발이 안 된다. 아니면 좀 흐지부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실소유자 위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리처분 전후,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거진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관리 처분인가라는 게 뭐죠, 그게? 네, 관리처분인가라는 거는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용어보다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재개발 지역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씀드려서 네네. 당신의 재산 가치는 어느 정도다. 네네. 라는 거를 만드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우리가 뭐 도로도 있고, 다세대 빌라도 있고, 원룸주택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잖아요. 이런 네네. 다양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게 재개발이라고 하면, 거기에 네네. 대해서 각각의 재산 가치를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 절차가 관리처분인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곳이 뭐 비례율이라고 해서 이건 전문적인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순수한 내 재산 가치를 따져보는 것이 관리처분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의 이제 네.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한 재산 가치를 네. 좀 계산을 해본다. 이런 네,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때쯤에는 조합원 분양가와 네. 그리고 이 조합원 분양 조건, 네. 분양 조건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 전에 시공산 선정을 할 때, 시공산 선정을 할 때 뭐 옵션을 어떻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계약금도 뭐 중도금 대출처럼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데도 있어요. 어느 구역 그런 조건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가장 관건인 게 조합원 분양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조합원 분양가 예를 들면 25평형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25평형이 얼마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죠.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그러면은 거기에서 투자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관리처분인가 이후까지도 물론 좀 재개발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변수가 많겠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외압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내부의 분열도 좀 있을 거고. 재개발은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재개발은 내부적인 분열이 많고요. 재건축은 외부적인 외압이 있습니다. 외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06년도 4년 정부 시절 때 재건축은 완전히 죽여놨거든요. 그때 우리가 안전 진단을 되게 강화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초과 이익 환수를 부분을 강력하게 시행을 한다던가 워낙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재건축이 워낙 돈이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외압은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인 외압이라고 보면은 좀 외압이라고 하면 좀 불순해 보이지만 그렇죠. 근데 외압이라기보다는 나도 경기를 이익에 관련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냥. 음마아파트가 선도 아파트잖아요. 선도 아파트. 재건축이 선도 아파트. 저희 이모님이 음마 아파트에 사셨거든. 지금은 어디 계시는데요? 지금도 음마 아파트에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다 해가지고 처리를 하셨는데, 그때 좀 돈 좀 만지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고 다니시지. 그러면은 더 될 텐데. 근데,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에, 유명한 직책을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해주시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형태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개발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받아놓는 개념이었어요. 재개발이 됐다. 지정이 됐다. 우리가 해냈습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현수막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2006년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미리 지정을 해줘요. 선 계획, 후개발. 선을 계획을 해서 여기는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지정을 해주고 그때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가 재개발이 가능해요? 하면서 그때부터 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때 많이 바뀌었던 게 요번에는 추진위도 법에 원래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였는데
요번에는 네. 뭐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추진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조합 추진위는 나중에 조합이 됩니다. 만약에 그 2분의 1이라는 거는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반수 이상의 찬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 동의로, 네, 동의로 네네. 어떻게 보면 네. 동의로 그러면 그 2분의 1 이하는 어떻게 되냐? 대부분 비대위가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추진위가 형성이 돼서 진행을 하면 아, 그 세력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 세력. 네, 네. 비대위가 되는데 비대위가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합 음, 추진위 뭐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연 3구역도 네, 그런 불합리한 네. 조합끼리의 불합리한 것을 모니터링을 비대위가 하죠. 또, 네, 예, 보죠. 다 골라내고, 네. 예, 근데 반대하고 뭐 이렇게, 반대하고 접근하고 그리고 예, 예. 어차피 비대위가 추진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아, 근데 아, 대신에 비대위가 있으면 그 재개발 지역은 강성 비대위일수록 그 많이 늦어진다. 힘들다. 아, 아, 그 재개발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재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 있다. 음, 그러면은 또 단합이 세잖아요. 그러면은 또 늦어지는 거예요. 종교시설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아, 그리고 또 아,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신씨인데 뭐 네. 영월신씨인데 영월신씨 집선촌이다. 그러면 또 예, 이게 그분들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 반대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 내부적인 부분이 되게 강한 게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추진위가 된다고 한다면 또 이제 그 강권인 그 조합 설립이 되는 거죠. 음, 네, 조합 설립이 되는 건데 그 전에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재개발 예정지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추진위가 네. 번져 놓거든요. 지정을 해달라고. 근데 원래는 그냥 아, 일반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추진위가 지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네, 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건설사를 선정을 하고, 예, 선정을 하는 거는 이렇게 투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회 이상 유찰이 되면 그 특정 건설사를 수의 계약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예. 또 피해야 되죠. 왜요? 건설사가 이윤이 안 나는 사업이니까 자기가 진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3회 아, 유찰이 되는 게 그렇구나. 그런 부분이죠. 아,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게. 네, 그런 부분, 아니, 중요한 건 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음, 재개발 지역에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다. 그럼 거기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볼 게 굉장히 많네. 엄청 많죠.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토지를 줘야 됩니다. 또, 다음 화에 또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기 안 예, 되니까, 여기 예, 지급 예. 부정, 네, 학교 부지를 내놔야 되니까, 네, 그런 그래, 부분들, 그만큼 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고. 만평이에요. 아이고야. 야, 재개발 2만 평에서 2만 5천 평 하는데 만 평이 그냥 뼈가 깎이는 고통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률이 줄어들 테고. 예. 수익률 문제가 아니라 진행이 힘들죠, 음, 어떻게 보면. 음, 아, 그리고 그 건설사를 선정을 했으면,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인가, 그 재산 가치를 감정평가하고, 조합원 분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고, 이주를 독려하거나, 명도 소송도 네. 하고, 그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음, 세입자들한테도 돈을 조금 줘주고, 그 주거 이전비, 이주비 해가지고, 소유자들도 돈을 받고요. 그리고 용산 참사가 이 과정에서 생기는 거고요. 아, 이때 많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용산 참사를 조금 얘기 드려도 되나요? 5분, 예, 10분이면. 예, 예, 상관없습니다. 예, 네. 예.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네, 용산 재개발이 아니라, 네. 정확하게는 거기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에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요. 네. 예, 예. 우리가 그때 2006년도 보면은, 2000년도 초반, 우리가 그 타워 팰리스를 향해서 또 이렇게 예, 주상복합이 많이 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때 용산에 엄청나게 떴거든요. 주상복합이. 그 주상복합이 지을 수가 있는 게 상업지역. 그리고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아, 공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은 우리하고 투자 관계하고 상관이 없고 상업시설에 지을 수 있는 게 그 재개발을 하는 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권리금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일반 재개발도 우리가 상가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왜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냐면 거기에 권리금이 안 생기는 곳이거든요. 아, 일반 뭐 세탁소, 지금 구도심의 세탁소 한 1,000만 원 줘주면 아, 없던 돈을 가지고 나오시니까 다들 좋아하세요. 근데 진짜 핫한 지역들이나 이렇게 뭐 권리금이 센 지역들은 그렇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익과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예를 네. 들면 그 권리금을 줬다. 예. 권리금은 줬으면 누구 돈으로 가냐? 조합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조합은 누구냐? 그 기존 소유자들이죠. 예. 네,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냐? 예를 들면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줘야 되냐? 서울시는 권리금을 줄 수 있는 줘야 되는 의무는 없죠.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항상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접근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용산찬사도 내부적인 그 분열이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재개발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 굉장히 어렵네요. 아유, 네, 그거는 뭐, 이 정의와 좀 뭐 이념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참, 많이 생각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하실 때. 그런데 좀 말이 너무 이상하게 3,000%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주변적인 얘기니까요. 아, 예. 그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얘기니까, 예. 그리고 또 뭐 그러면 이주를 다 하게 되면 그 일반 분양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네네. 토지에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요. 음,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일반적인 재개발이 아닌 뭐 우리가 분양을 일반적인 토지가 일단의 토지에 사업이 되는 아파트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는 틀린데 조합원은 그 동호수를 그때 이주를 할 때 뭐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좋은 돈과 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저는, 네. 그, 재개발 하면은 꼭 네. 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원주민들이, 네. 편하게, 네. 좀 적은 돈으로 들어가서 좋은 환경에서 사셨으면 좋겠어. 그게 그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그러려면은 임대주택이라도 좋은 뭐 그 아파트 신규 임대주택을 싸게 준다던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번에 법을 완화를 시켰잖아요. 임대주택 비율을 적게. 아, 그럼 저는 그게 속상한 거야. 그게 네. 개발을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이게. 네, 맞습니다. 저도 질문이 좀 3,000% 빠졌는데, 일단,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오늘은 좀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 재개발 그 투자가 네. 수익이 좋나요?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꼭지를 빼놨었는데, 네네. PD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네. 이게 답변이 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네네. 우리가 왔다 갔다 한 그 콘티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 2006년도에 법률적으로 재개발, 네. 재건축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본격적으로 지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세요. 물론 그전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다른 법률에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 그 도정법이라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이라는 게 타 법령에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끌고 온 거거든요. 그걸 일어나신 건데 그러면 예전에도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당연히 있었죠. 네. 네. 근데 지금 2006년도에는 뭐 막 지정이 됐잖아요. 수백 군데 지정이 됐죠. 인천 지역만 해도 200군데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 지역은 얼마나 많이 지정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이게 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명목적인 추상 가치, 돈이 된다라고 그냥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투자자들이 많이 선점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울 지역에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많이 해제를 하잖아요. 네. 해제를 할 정도로 이게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5년, 10년 보고 접근을 해라. 10년 보고 접근하는 부동산 수익률로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하지만 진행만 된다면 확실하게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뭐 에스도스를 위해서 그 투룸 빌라들은 한급 정도 좋고,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투룸 빌라는 그 시절이 안 좋아져도 그 해지 효과가 있거든요. 실소유자들을 위한 시장이 있고 또 임대 수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좀 기다리는 형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그 다음 꼭지에 그 실제 사례를 얘기를 물어보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얘기를 할까요? 해주세요. 네, 너무 제가 이 시간을 끈 것 같아서. 네, 아니에요. 이거는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사례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예전에 3월 달에, 2010년도 3월 달에 그 재개발 강의 때문에, 강의 때문에 그 모 구역에서 재개발 지역 물건을 제가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거를 PT 자료를 짜려고 받았었는데, 그게 그 프리미엄이 6,500이었어요. 여기 6,500이라면은, 자기가, 나의 그 권리가액은 얼마고, 그리고 분양가가 이게 그 25평 기준으로 25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한 91년식 9억 빌라였어요. 재산가치하고, 그리고, 그럼 재산가치를 받았으면, 권리가액을 받았으면, 매매가가 권리가액보다 크면 그건 프리미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조합원 분양받았을 때는 권리가액을 그 기준으로, 그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추가 부담금을. 그게 6,5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25평형이 세 가지 타입이었는데, 그 중에 그 중간 타입이 4억 7,700만 원이 조합원 분양가였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입주가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입주가 시작됐고 지금은 입주가 거의 끝난 곳이 한 군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거기가 그 뉴타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비슷하게 진행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곳은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로 그 거래가 되는 지역이었고요. 근데 그 뭐 지금 입주가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공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가 25평형 기준으로 그 KB 시세가 5억 9천만 원이었어요. 5억 9천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4억 7,700에 분양을 받으면, 그 비슷한 평형이 KB KB가 그 아파트 시세 이렇게 등록해 주는데 그렇죠, 거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가 거의 평균 거의 확실하잖아요. 거기는 아파트로서는 독보적인 권위죠. 그러면은 근데 엄청난 차이인데. 그 지역하고 여기 지역하고는 차이점은, 역은 오히려 거기가 더 가까워요. 지금 25% 정도 그 이주를 끝마친 지역이긴 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4억 7,700에 6,500을 플러스 한 거죠. 6,500 플러스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전 계산기가 저는 5억 4천 정도, 5억 3천 정도인가요? 그렇죠. 5억 한 3천, 한 4천, 한 200? 5억 4,200? 그 정도로, 되는 거고요. 분양을 받는 거죠. 우리가 6,500의 프리미엄이 있었으면. 근데 그게 프리미엄이 지금 이주가 완료가 됐으니까, 조금이라도 덜 싸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 매물이, 거기가 여기에 더 가깝다고 했잖아요. 지금 물건 나오는 거 보면 1억 2천까지도 갑니다.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그 기존에 지금 입주하는 업체하고 아파트와 동일하게 가는 거죠. 더 세게 가기도 하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그 두 가지는 실제 물건을, 두 번째 물건은 제가 뚜껑,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그게 1억 2천만 원짜리가 나온 거가 하나 있고요. 위에 쪽도 제가 빌라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라는, 이거는 제가 아는 지인, 그러니까 그 제휴하는 부동산에서 직접 제가 그 물건을 받은 거라, 제가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형성이 됐던 사례가 있다라는 거에는 팩트로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물건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건 우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건 있어요. 재개발 지역은 뭐 예를 들면 신축 지분 쪼개기, 일반 지분 쪼개기나 또 이렇게 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몇 년도 이전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그 시도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엔 조심해야죠.
하지만 여기엔 권리가액까지 이미 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는 프리패스가 된 거죠. 오케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긴 한 건데, 그 대신 여기는 아시다시피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고 오름에 따라서 그 프리미엄이 들쭉날쭉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분양권 투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걸 투자를 하지만 빌라를 사는 거지만 왜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그 시세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저도 방송 편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너무 지금 요번에는 법률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가서 본격적으로 네, 틀린 게 또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 주시고 저도 네. 편집하면서 네. 저도 지금 머리가 헷갈려 막 빙빙 네. 돌아. 그래서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네. 두 번째 방송은 또 감회가 어떠신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개발 쪽이나. 네, 아니면 또 우리가 이것만 또 리니언이 길어서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까지 가려면 그건 또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이거 우리가 한 방송을 녹음하면서 할수록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할수록 더 어려워요, 사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더 아파 이제. 제가 그때 첫 번째 방송에 말씀드리듯이 확실히 아는 거는 남에게 쉽게 얘기한다는 건데 확실히 알지 못하나 봅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방송이라고 이제 녹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 네. 분들한테 이제 말씀해 주실 때랑 네. 또 이렇게 방송에 나간다 이러니까 네. 조금 좀 더 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네. 제대로 이제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요거는 어느 정도 네. 시간이 가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머리에 있는 것들을 뭐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정리가 가끔 안 될 때가 있죠. 네. 오늘 두 번째 방송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부동산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는 지식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 김 PD님과 계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송 제가 꼭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이게 방송 만들면서 딱 느낀 게 재개발 투자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다. 맞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예.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해도 일목요연하게 그냥 딱 한 줄로 요약이 되시네요. 이거 써주셔가지고 읽은 거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투자가 아니라 네.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네. 바라봐야 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주변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부해 주시고 저는 방송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신 소장 코너는 지식으로 진실을 전달하는 그런 네.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신 PD. 신 소장이었습니다. 이제 맞추셨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엑스파일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포털 다음에서 부동산 엑스파일을 검색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